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거대한 뉴스가 있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무효화하며 역대급 주가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감세 효과를 넘어서서 무려 1,7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틀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전개되고 있는 유동성 폭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투자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선포한 새로운 15%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 이면의 구조적 상승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손실 없이 모든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급 사건의 시작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잠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로 돌려 연방 대법원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판결의 현장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강력한 관세 정책의 앞날에 완벽한 제동을 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인 철퇴를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할 때 핵심 무기로 휘둘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줄여서 IEEPA라는 법안이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완전히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수많은 관세들이 사실상 모두 헌법에 위배되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금까지 쌓아온 트럼프식 무역 정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원래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된 비상권한법으로서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에 해외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수한 용도로 설계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의 원래 취지를 넘어서서 타국을 압박하기 위한 관세 부과용 무기로 확대 해석하여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왔던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펜타닐 밀매 차단이나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법을 관세 부과에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법의 본질적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이 정해준 권한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의회가 가진 입법적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도 아래 작성된 다수 의견서를 살펴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에 관한 권한을 넘겨줄 때에는 반드시 매우 명확한 용어와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IEPA, 이 법전의 문구 그 어디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관세를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번 판결을 이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과거 한 번도 그런 비정상적인 용도로 쓰인 적이 없는 법을 갑자기 관세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무효화 결정이 내려진 관세의 범위는 실로 어마어마한데 작년 4월에 전격 발표되었던 보편 관세 10%에서 50% 사이의 모든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펜타닐 유입 방지를 핑계 삼아 부과했던 추가 관세들은 물론이고 상대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징벌적 세금들이 모두 철퇴를 맞았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같은 신흥 국가들을 겨냥하여 실행되었던 다양한 관세 부과 조치들까지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인해 법적 근거를 잃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외 무역 질서는 거대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여파로 미국의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이 13.6%에서 6.5%로 절반 이상 급격하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영을 짓눌러왔던 막대한 세금 부담이 일시에 사라지며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시장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강력한 주가 상승의 재료로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명확한 구조적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무려 1,7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새롭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불법 판결을 받은 법안을 통해 걷어들인 관세는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불법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막대한 자금은 다시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법원이 직접 환급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판단을 미국 국제무역법원 같은 하급심으로 넘겨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1,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관세를 냈던 수입업체만 30만 개가 넘어가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코스트코와 홈디포, 알코아, 그리고 룰루레몬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부터 수많은 중소기업이 전방위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1,700억 달러가 실제로 환급되는 순간 이것이 사실상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동일한 파괴력을 낼 것으로 분석합니다. 보통 경기 부양책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현금을 직접 풀어 시장에 인위적으로 돈을 주입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비용이 줄어드니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는 물건값이 내려가니 지갑을 열게 되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 환급은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걷어갔던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경제적 활력이 매우 큽니다. 웰스파고 리포트에서도 2026년 경제를 지탱할 핵심 요소로 이 대규모 세금 환급을 꼽으며 시장의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이번 환급이 1,700억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감세 효과를 내며 기업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미국 정부가 현금을 뿌렸을 때 S&P 500 지수가 바닥에서 100% 넘게 폭등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 환급은 규모가 그때보다 작을지 몰라도 돈의 종착지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 창구에 꽂힌 막대한 현금은 결국 자사주 매입이나 새로운 설비 투자, 그리고 주주 배당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거시경제를 짓누르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다는 것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에 강제로 붙이는 추가 비용표이며 이것이 사라지면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던 요인 자체가 증발하게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억지로 끌어올렸던 높은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연준에게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관세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시켜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연말까지 강하게 밀어 올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2019년에도 금리를 올리던 연준이 인하 기조로 돌아서자마자 S&P 500 지수가 29%나 폭등했던 유동성 장세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제 둔화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관세 철회라는 확실한 물가 하락 명분을 가지고 금리를 내린다는 점에서 시장의 환호성은 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비용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 역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관세 무효화로 인해 수입 원가가 즉각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물건을 수입해 파는 기업들의 이익, 마진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섬유, 완구, 식음료, 그리고 가전 유통 업종들은 이번 정책의 혜택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실적이 폭발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인데 이는 작은 비용 절감이 거대한 이익으로 변하는 마법입니다.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관세라는 족쇄만 풀리면 절감된 비용이 고스란히 기업의 순이익으로 꽂히게 됩니다. 1,700억 달러의 환급금이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해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기업의 이익 배수와 곱해지는 순간 지수를 밀어올리는 파괴력은 증폭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무역 분쟁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점에 가장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2018년 무역 전쟁 당시 20% 가까이 폭락했던 지수가 양국 휴전 소식 하나에 바닥을 치고 수직 반등했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최고 경영자는 관세라는 먹구름만 거치면 더 이상 주가를 끌어내릴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관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좁은 박스권 안에서 응축되어 있던 자본의 에너지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한 방향으로 거칠게 터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상승 시나리오 속에서도 판을 다시 흔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변수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분노한 트럼프는 즉각 1974년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카드를 플랜 B로 꺼내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제 수지 위기를 명분으로 복잡한 조사 절차 없이 단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속전속결형 무기로서 시장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관세 상한선인 15%까지 하루 만에 꽉 채워
기습 인상을 발표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122조 카드에 최대 150일이라는 치명적인 유효 기간이 걸려 있어 고작 5개월 뒤면 그 약발이 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뒤에서 상한선 없이 4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301조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232조를 동시에 준비 중입니다. 이런 난타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행동에 옮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선거 이후 트럼프가 쏟아낸 49건의 관세 위협 중 실제로 끝까지 부과된 비율은 고작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월가 투자자들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협상 테이블에서의 기선 제압용 레버리지로 간파하고 예전처럼 공포에 질려 주식을 성급하게 던지지 않는 면역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둔감함은 거꾸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며 마을 사람들처럼 안일하게 시장을 보다가 진짜 세금 폭탄이 터지는 순간 그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현재 무역법 232조에 따라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1조 178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와 전자공학 섹터는 시장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터질 수 있는 거대한 뇌관입니다. 미국의 이런 변덕스러운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유럽연합은 행정부의 스탠스가 투명해질 때까지 무역협정 비준 자체를 전면 동결하며 강경한 태도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었던 주요 협정회담을 전격적으로 미뤄버렸고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영국은 수출 비용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10% 우대 관세 협정을 맺었으나 트럼프의 새로운 122조 관세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15%를 적용하게 되면서 졸지의 최대 피해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이미슨 그리어가 기존 협정 유지를 언급하며 파트너들을 다독였지만 자동차 25% 관세 카드는 여전히 시행일 미정의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승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1,7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관세 환급금이 실제로 기업들의 통장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입금되느냐 하는 속도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소비자 가격 전가 여부를 증빙하라는 까다로운 서류 절차를 요구하며 시간을 끈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 부양의 폭발력은 서서히 식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트럼프가 던진 15% 임시관세가 기존의 국가 간 합의를 덮어버리는 무적의 규칙이 될지 아니면 예외 조항들로 인해 구멍이 뚫릴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무역법 232조의 장막 뒤에서 숨죽이고 있는 반도체와 항공기 그리고 특허 의약품 조사 결과가 실제 세금 고지서로 환치되어 날아올지 여부를 끝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관세 수입의 증발과 대규모 환급으로 인한 재정 적자 공포가 채권 시장을 자극하여 10년물 국채금리를 4.1% 위로 밀어올리는 현상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갉아먹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장의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 지역의 이란발 긴장 고조로 인해 국제 유가가 한 달 만에 11%나 급등하며 간신히 잡아놓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와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자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더욱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시장의 물줄기를 읽어야 합니다. 전략의 핵심은 명확한데 1,700억 달러의 환급 절차가 하급심의 법리적 난관을 뚫고 예상보다 빠르게 기업들에게 지급된다는 확신이 설 때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 부담의 직격탄을 맞고 신음하던 유통, 의류, 완구, 그리고 가전 분야의 소비재 기업들은 비용 절감이 순이익으로 직결되는 영업 레버리지의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가령 정부의 꼼수로 환급 절차가 1년 넘게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미 불법으로 판명난 관세 족쇄가 풀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들의 기초 체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232조라는 장기전 무기로 핵심 반도체 시장을 정밀 타격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협의 4분의 3이 빈말에 그쳤던 트럼프의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에 미리 겁을 먹고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10% 관세를 15%로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백악관의 극심한 정책 변동성은 시장의 피로도를 높이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여기에 관세 환급 절차가 복잡하게 꼬이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카바노 대법관의 경고 역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벽으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주식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불안 요소도 간과할 수 없는데 최근 블루아울이라는 대형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시장에 생생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낡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부실이 그들에게 자금을 대준 사모신용 시장의 균열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의 거물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이것이 2008년과 같은 시스템 전체 붕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뇌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발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간신히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어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를 방해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권 입장에서 유권자의 체감 물가를 올리는 무자비한 관세 폭탄을 무한정 밀어붙이는 것은 자폭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철퇴는 단기적으로 법적 파열음을 내는 충격 요법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거대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1,700억 달러의 유동성 해방과 물가 하락,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턴어라운드, 그리고 기업의 마진 개선이라는 강력한 네 가지 엔진이 이제 막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빈틈을 타서 임시 관세 장벽을 치고 우회로를 파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전 투자자라면 월가의 똑똑한 알고리즘처럼 시장을 입체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쏟아지는 소송전 속에서 어떤 대기업이 가장 먼저 환급금에 물꼬를 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승소하여 환급 사례를 만드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하며 이것이 시장 전체에 미칠 선례로서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15% 임시 관세가 과거 약속했던 영국이나 한국과의 거래를 무참히 짓밟는지 아니면 예외를 인정하며 살려주는지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더불어 장막 뒤에서 진행되는 1조 달러 규모의 반도체 관세 조사가 단순한 겁주기용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제 세금 고지서로 둔갑하여 시장을 타격하는지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적자 공포가 국채 금리를 얼마나 발작하게 만드는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봐야 비로소 온전한 시장의 그림을 그려내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변화무쌍한 정책 앞에서 섣부른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맹독과 같으며 상승과 하락의 시나리오를 양손에 쥐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확인한 팩트와 구조적 신호가 켜지는 방향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이 역대급 변동성을 가장 안전한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진짜 투자의 기림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관세 무효화 여파가 한국 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하여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테니 그 분석 내용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경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뉴스는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리포트들을 뒤지고 팩트를 체크하여 다음 영상에서 더욱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변동성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에게는 자산을 비약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파격적인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독주에 사법적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잠겨있던 막대한 유동성을 해방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플랜 B로 꺼내든 122조의 임시 관세가 가진 150일이라는 시간적 한계와 그 너머에서 준비되는 장기전 무기들의 실체를 냉철하게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SNS를 통해 쏟아지는 자극적인 관세 위협 발언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과거 통계가 보여주듯 그중 오직 4분의 1만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기반한 이성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돌려받을 1,700억 달러의 환급금은 결국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로 이어져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이는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관세 인하가 가져올 물가 하락 명분은 연준이 금리를 시원하게 내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주식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골디락스 장세로의 진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전자공학 등 핵심 기술 섹터를 겨냥한 232조 정밀 타격은 여전히 살아있는 리스크이기에 관련 분야 투자자들은 정책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강경 대응과 영국의 고심, 그리고 인도의 회담 연기 등 글로벌 파트너들의 복잡한 셈법은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정학적 필터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막연한 낙관론에만 기대지 말고 관세 수입 증발이 가져올 재정 적자 공포가 채권 시장의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지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4.1%라는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압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산 배분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환급금이 기업의 장부에 실제로 찍히는 속도가 우리의 기대보다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실망, 매물 출회 가능성도 실전 투자자라면 반드시 대비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유동성 해방, 매크로 턴어라운드, 기업 마진 개선,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강력한 네 가지 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한 구조적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을 믿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실행력에 있습니다. 이번 관세 무효화 사태가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 미칠 구체적인 수혜와 타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후속 영상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세밀하게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경제 사냥꾼은 여러분이 이 험난한 금융시장의 파도를 넘어 진정한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의 핵심 리포트들을 낱낱이 파헤쳐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통찰이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이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부족한 부분이나 더 궁금한 경제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소통해 주십시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버튼을 눌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시청자와 제작자의 관계를 넘어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함께 전략을 짜고 성장하며 진정한 부를 쟁취하는 강력한 투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역대급 변동성을 이겨내고 승자의 미소를 짓는 그날까지 경제 사냥꾼은 멈추지 않고 팩트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는 조만간 더 유익하고 파괴력 있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예.